을목은 이 뭐로 배를 하고 뭐로 향을 합니까? 간목으로 배를 하고 병화로 향을 합니다. 정화는 병화로 배를 하고 경금으로 향을 합니다. 신금은 경금과 임수, 개수는 간목. 여기서 우리가 특이점, 기토는 무토와 경금인데 여기 특이점 하나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이렇게 전부 다 체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체를 이루려. 그래서 역시 음간은 미래로 체를 이루다. 체를 이루려고 하다. 체를 이루다. 즉 향으로 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면은 이 정화는 기토를 얻지 않는 이상, 어? 정화와 기토는 잘 보세요. 전부 네. 이 양권 조합 안에 둘러싸여 있죠. 네. 근데 얘네들은 양권, 음권이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 있잖아요. 근데 네. 개수는 네. 전부 음권한테만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차이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권은 결국은 이 음을 만드는 거고 음권은 결국은 이 양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뭐 됐죠? 그러니까 양은 음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음은 양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이 신임은 이 음권을 양권으로 바꿔주는 거고 양권을 음권으로 바꿔주는 거라는 거예요. 음, 항상요. 그래서 을씨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어지러워. 어지럽고 복잡해. 을씨는 이 사람이 활용하는 에너지고 이 정계는 이 인간이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이 활용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변에 뭐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할 이제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으로 둘러싸야지 음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거. 반대로 양은요 반드시 주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음으로 이렇게 음이 필요해야지만이 양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항상 요 개념이에요. 음가는 뭐라 미래로 체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로 체를 이루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음간들을 한 번 거쳐온 과거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지나온 발자취를. 네. 여자는 발걸음을 항상 먼저 그 남편이 죽었는데 이 속된 말 남편이 죽었는데 여자분은 팅팅 슬프니까 울겠죠. 예? 근데 화장실 가서 나올 때는 다시 화장을 고치고 나온대잖아.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음간들이 그래. 음간들의 속성은요.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빨리. 그 음간들이 이 포기를 잘해. 음, 포기를 잘해. 내가 음간은 월간으로 갖고 월간을 음간으로 갖기 때문에 직업적 포기가 빨라.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요? 아니 그러니까 월간을 갖다가 음으로 두는 사람들은요 사회적 활동성이니까 직업적 요소를 자주 바꿔요. 어? 네. 근데 월간은 이제 양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꾸준히 하려고 하는 거 뚝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간들은 이제 뚝심이 있어요. 양간들은 이제 뚝심이 좀 있죠. 뚝심이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양간은 이제 뭘로 갖고 있냐? 일간으로 갖고 있으면 자기 의식세계, 자기 인지력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갖고 있지만 뭐 시간이라든가 월간, 연간에 있으면 뭐 연간에 양간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본성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한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죠. 음간들은 미래로 체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다. 그 좋은 말은 미래지향적이고 양간들은 과거지향적이다. 그렇죠. 남자들은 과거지향적인 면이 많잖아요. 너 어느 집안 출신이야? 양간들. 너 어디 출신이야? 음간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너 뭐 잘해야? 음간들은 되게 네. 현실적이고 양간들은 네. 우리가 남이가 너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또 공부 얼마큼 했냐? 하지만 음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너 뭐 잘해? 너 뭐 잘해? 너 뭐 잘할 수 있어? 음. 항상 물어봅니다. 또 음간 역시도 그 나는 뭐 잘합니다. 이렇게 피력을 해요. 과거는 하지만 음간들은 뭐든지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양간들은 저는 뭐를 잘하니 뭐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 안철수 씨가 이민인데 을미일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인데 의사지도 안 하고 다른 거 하잖아. 네. 그런 것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들 그런 식으로도 많이.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사주와 스티븐 잡스의 사주의 공통점은 을목이 있다는 겁니다. 을목 있는 사람들은 응용력이 좋아요. 네. 근데 선생님 외국인도 사주를 그렇게 보나요? 똑같죠, 뭐. 아, 똑같나요? 응용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선생님도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응용력이 좋아요. 네. 을목 있는 사람은 응용력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을신 있는 사람들은 응용력이 많아. 장점은 을신들은 응용력이 좀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직접 응용하는 거고, 이 정계도 응용력이 좋은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응용력이 있는 환경이나 터전을 원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쪽의 환경이나 터전, 그런 쪽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계는요,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사물 위주로 살피는 겁니다. 저 물건을 어디 쓸 데가 있나 없나. 네. 네. 개수는 저 사람을 어디다 쓸 데가 있나 없나. 그래서 정화는 사물의 용도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개수는 사람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을목은 대체 을목과 신금은 좀 반대입니다. 을목은 자기가 사람이다 보니 을은 없어. 이것은 많이 가진 놈이야. 이건 많이 가진 놈을 찾아요. 뜯어먹으려고. 얻으려고. 되게 의존적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정화는 되게 의존적, 되게 절제력이 강합니다. 이건 남한테, 누구한테 뭘 전달해 줄까?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좀 아시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음간과 양간의 이제 향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사주 하나 봅시다. 어떤 여자가 이런 거나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녹화 누르셨어요? 네, 눌렀어요. 네. 갑자년, 병자월, 을류일, 을류시에 태어난 여자입니다. 첫째, 대운이 뭐예요? 역행이죠. 네. 그럼 이건 저희가 태어난 월을 유지하려고, 유지력, 태어난 월이 좌월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여자입니다. 4월에 태어났는데 그거를 표출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대운이 3대운입니다. 3, 13, 23, 33, 43, 53입니다. 올해 이 사람이 갑자년이니까 올해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네. 그죠? 3대운이 을해대운입니다. 갑술대운이 왔습니다. 계유대운입니다. 임신대운입니다. 지금 현재 임신대운이에요. 다음 신미대운이고, 다음이 경호대운입니다. 사주팔자를 탁 열면은, 이제 앞으로는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가진 8글자가 대운에서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간목을목 여기 있네. 에이, 초년에 다 들어와 버렸네, 씨. 병화 없네, 씨. 자수, 유금 하나도 없네. 유금 여기 하나 있네. 네. 세 개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글자가 대운에서 지금 안 와. 이거밖에. 그 다음에, 여기 지장간에 여기 임계가 있죠. 여기가 네. 경신이지. 여기 또 언제 올라오나? 요때 올라오네? 요때 올라오네. 그 사람은 23대운부터 53대까지 그냥 격정의 시기를 보내겠구나. 그때 숨겨진 시장가들이 다 올라와 버리니까. 결혼 언제 있겠어요? 찍어보세요. 결혼은 일지궁의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언제 만났어요? 23대. 이때 결혼했겠죠. 네. 배우자궁이 몇 개야? 1개, 2개. 뭐 이혼은 필수. 이거 두 번째 이혼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왜 지금 임신대운이니까 또 한 번 해보려고 그래. 또 배우자궁이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런 결혼을 많이 하는 구조죠, 이 사람은. 남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이나 있네. 네. 이 남자도 와이프가 하나, 둘, 셋이나 있네. 못 살아, 이런 구조는요. 뭐 벌써 두 번 이혼합니다. 물어보게, 요번에 또 두 번째 이혼을 준비 중인데, 사연이 뭐냐? 지금 두 번째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해. 제가 인생을 참 못 살아서 그런가요? 안 풀리고 될 듯마다 답답한 게 사는데 남자복이 있는 건지 이젠 사주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사주가 안 좋냐요? 지나치지 마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대 아무것도. 왜 이 사람이 왜 사업할까요?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네.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30대부터 사업했겠죠. 이때 할 일도 있고 연월에서 연월에 결정된 건데 할 일이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이때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요 할 일이 주어집니다.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업하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사람. 모든 사람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이 할 일이 물론 사업을 통해서 할 일을 하겠죠. 이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할 일 하고 싶은데 뭐 연월에 할 일이 없어. 결정된 상황이 너는 할 일 없어 이거입니다. 사업이나 해. 뭐라고 해줄게. 그래서 뭐 해줄 말이 없어. 둘 중에 하나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만 하고, 남자 만나고, 두 가지 보고, 사람은 절대 두 가지를 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사람 내가 물어봐갖고, 자식 있어요? 없어요? 바로 물어보면 알겠죠.
뭐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 얘기는 없더라고. 자식이 없지 뭐. 두 번째 이혼 준비 중이다. 있어봤자 내가 못 키우는 거죠. 일간 을목이 할 일이 뚜렷하게 없어. 그것도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열정도 없어요. 씨. 병자로 생각은 좀 갖고 있겠네. 다만 이 사람이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얘기했지만 자월에 병자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병자 갑자로 있기 때문에. 왜? 을목한테 갑은 뭐죠?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절대 이걸 모릅니다. 을목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갑과 병이 있으니까 뭐가 갖고 있습니까? 에? 배와 향이 있다는 겁니다. 배향이 있다는 거죠. 향배가 있고. 또 이걸로 미래, 그나마 이거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왜 하나를 포기하라고 그랬을까요? 다음 대운이 무슨 대운으로 와요? 신미대우. 신이 오니까 을을 충하러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겠죠? 네. 그럼 뭘 포기하면 갑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을 포기해야 되네요. 아니지, 등짐을 포기해야죠. 배를 포기해야죠. 뭘 포기해? 네가 갖고 있는 배를 포기하시오. 내한테 배는 실력이잖아요. 네가 실력 있다고 깝죽거리지 말라 이거야. 나, 실력이 나만, 있기는 한가요? 이 사람 실력 있다고 깝죽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사업하지 말고 어디 취직하고 살아라 이 소리예요. 왜 을갑이 있으니까 이 갑목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을이 있잖아요. 개수가 없고 물론 개수가 여기에 있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여덟 글자 중에서 이 을갑으로 돼 있잖아요. 을갑 물론 여기 있지만 을갑 이 갑목 입장에서 쓰는 거는 이거잖아요. 네. 이런 구조고 이 사주 구조 알고 생합력 배합이 너무 그냥 왕왕왕왕왕 하잖아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정서적 불안.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대운이에요? 신자 대운이네. 네. 신자, 무슨 대운? 합대운이네. 신자, 합대운을 빨리 읽으면, 합은 반드시 앞으로 가면은 귀로 풀고, 뒤로 가면 형으로 풀어라. 형으로 가면 그것은 네가 고치던 남을 고치고, 귀는 뭐야? 이제 합에서 떨어져라, 야. 이제 합하면 이제 물질을 얻었으니까 그만 물질 얻고 좀 떨어져 살아라,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귀가 없어, 귀가 없어. 형도, 그나마 그래도 이 신자인데 그래도 유자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을 하는 겁니다. 유자형으로 살면 됩니다. 유자형이니까 네가 고치든 내가 고치든. 그러니까 또 뭐 남편 고치려고 그래. 남편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이번 대운에만 아마 2번 이혼했을 거예요. 아마 이혼할 거예요. 33대운에 43대운에 이혼을 2번 할 네. 겁니다. 23에 33대 결혼했다가 33대운에 한번 이혼했다가 또 재혼했겠죠. 네. 재혼하는 이유는 이제 신유가 들어오니까 또 이제 자기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싶은 거죠. 배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 또 이혼합니다. 또. 그 이유는 계명년이 와서 그런 거 계명년이 와서. 근데 지지에 이제 그거 합구조할 때 똑같아요. 지지도. 유한테는 신과 술이잖아요. 네. 올해 묘년이 오니까 사주 원국에서 그러니까
또 신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묘신, 뭐, 묘술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묘한테 이렇게 다 이용당하겠구나. 특히 신금이 이렇게. 신금은 신으로 하고 있다가 새로운 묘가 오니까 홀랑 도망가는 겁니다. 왜? 묘신이 같은 양권 구조이기 때문에. 계면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병화를 봅시다. 병화의 을과 정이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대운 임대운이잖아요. 어? 네. 임대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화가 그나마 병을이 있으니까 그나마 임와 그나마 좋지만 이 정화가 있었으면 오히려 활동력은 훨씬 더 좋아졌겠죠. 네. 자기의 이제 이 배만 조금 임을에 의해서 조금 이제 상하는 구조입니다. 임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병정이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네. 을목만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사주 격은 무슨 격이겠습니까? 개수니까 무슨 격이겠습니까? 이런 걸 편인격이라고 그래. 편인격. 네. 편인격은 반드시 뭐가 있으면 식상이 있어야 됩니다. 식상이 반면에 갖고 있습니다. 천간에 갖고 있으면 생각적인 뭐 면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행동할 수 있는 사오미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미신유에 이렇게 여름이 오니까 예, 조금 좋아질 개연성은 있지만 하나는 포기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2신살로 이 사람은 이제 장성살입니다. 요게 이제 장성살인데 요 유금은 무슨 살이냐면은 신자지 3의 유금은 연살입니다. 이 사람은 일명 끼가 많은 여자입니다. 연살, 일명 도화살이 유금으로 그냥 포질해 있습니다. 자기의 끼를 부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자진생이 이 유금을 갖고 있다. 일시지에. 예? 그러면 이건 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네. 특히 유니까 되게 이쁘겠죠. 완성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관이잖아요. 이렇게 상관녀 구조들. 이 여자한테 상관 구조 있잖아요. 네. 이 여명한테 이 상관의 글자. 네. 가장 중요한 게 병화 상관들이 가장 문제야. 이게 연간에 있으면은 99.9% 배우자 복은 무조건 박합니다. 독신도 많고 심하면은 이 남편 잡아먹는 사주라고 해요. 아, 상관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병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병화 자체가 상관이 이제 병화 상관은 왜? 네. 이 병화는 식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네. 특히 병화 상관이 가장 무섭습니다. 다른 상관 구조도 비슷한데 음간이 양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월간에 있으면 결혼은 무조건 합니다. 하지만 99% 이혼 아니면 별겁니다. 월간 상관에 있는 사람들. 시간 상관은 뭐겠어요? 아니요. 시간 상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간에 있으면.
아니요, 자녀의 문제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이나. 이거는 자녀와 무조건 같이 삽니다. 시간에 상관이 있으면 이거는 남편 빼고 무조건 자녀만 위해서 삽니다. 자녀가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관이 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있죠. 이거는 자녀 낳고 남편 잡아먹는다. 이렇게 시간에 상관이 있는 구조는 이 자녀 낳고 남편과 인연이 박해지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상한다는 거거든요.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명한테 관은 배우자거든요. 네. 배우자 또는 이 사람한테 뭐야? 결과입니다.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야?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을 안 볼라 그래요. 자식을 멀리하다. 왜냐하면 그 상관 이게 관이거든요. 이 관은 이 배우자의 자식이거든. 예? 네. 네. 배우자의 자식을 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 이거 똑같이 남명에서도 마찬가지야. 남명에서는 재성이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남명에서 이 재성 중에서 뭐가 되냐면 이게 이 정제가, 예? 네네. 아니, 겁제. 남명에서 겁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똑같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금일간에 이제 경금이 겁제로 있으니까 이 독신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었으면 좀 결혼을 한번 해봤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연간에 미리 이렇게 근본적인 자기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겁자라고 한 겁니다. 재성을 겁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유일주가 이 경금이 있다. 이것도 배우자 먼저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혼하면 이 배우자는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인이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신유일주가 연간에 이렇게 경금을 띄었다. 남자가.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한번 헤어진 배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심하면은 이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향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향배. 다시 한번 보여줄 향배는 과거와 미래라는 거, 미래. 그래서 첫 번째 양간들은 배로 체를 이루려고 하고, 두 번째 음간들은 향으로 체를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패턴 4가지 공부했죠. 네. 향과 배를 원국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충운을 반대되는 대칭성 구조가 왔을 때, 네. 없는 데서 온 거와 또 원국에 있는 거와의 차이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배웠던 이제 할일과 열정, 시절을 배우고 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향배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운에서 발동되는 거예요. 향배는 운에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여기 이제 향배를 이렇게
이 피부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사주가 이제 점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향배. 지지의 향배를 해야지만이 이제 사축인 묘진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모두 삶의 원리, 사주명리 용어의 원리, 삶의 원리는 전부 향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향배. 누구나 향배를 꿈꾸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향배를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을목 보면요, 이제는 간목으로 배가 있고 병화로 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운에서 어떻게 이제 충족되는지, 또 어떻게 또 필요하게 또 쓸 수 있는지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지 향배하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의 기본 포맷은 이거예요. 이거 다 설명한 건데 내가 정확하게 찝어주는 겁니다. 네. 이 묘와 유, 좌와 오에서 묘와 인으로 묘에서 유에서 인으로 가는 데는 무조건 이 간목 만들기라고 배웠죠. 네. 묘에서 이렇게 신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뭐 만든다고 그랬어요? 신금 만들기. 경금 만들기. 네, 경금 만들기. 오에서 이렇게 해까지 오는 거는 뭐 만들기예요? 예? 임수 만들기잖아요. 자에서 이렇게 사가장 가는 것은 병화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요 병화와 임수 요거를 뭐냐면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요 간목과 개수를 만들려면 반드시 충족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에서 사가자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거가 뭐냐면 요 인에서부터 즉 자에서부터 요 자에서부터 사가장 병화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인에서부터 반드시 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어디까지 미토가장은 네. 인미에서 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임수가. 신에서부터 축토가장은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어요? 병화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왜? 음이 있어야 양이 나오는 거고 양이 있어야 음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러한 행위를 임수에서 개수 병화로 갈 때 요걸 전달해 주는 게 개수가 되고 병화에서 시구가 전달해 줘. 그래서 임묘진부터 개수가 활성화되는 거고 신유술부터 이 정화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필요한 조건과 충족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들은 뭐라 그래? 필요한 조건은 뭐야? 이 필요한 조건은 뭐겠어요? 이건 정신적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충족 조건은 행동적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 물질적 조건, 정신, 생각적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경금을 만들어내는 거고, 임수가 간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임수의 생각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간목이라는 행동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병화의 생각이 먼저 형성돼야지만이 이 경금이라는 이것이 신에서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인해서 밑가장 병화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병화가 이 뭐야?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미예요. 네. 신에서 축가장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임수가 있으면 뭐야? 또 나는 필요한 것이 없어. 내 멋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이때 경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행동 쪽이라도 뭐 하겠지만 이때 경금도 없어, 이씨.
맨날 그냥 선생님 저 힘들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맨날 병원의 경금이라는 이 충족을 못 채우면요. 맨날 저 뭐 먹고 살아야 돼?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요. 임수는 간목이라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요. 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맨날 그래. 그러면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없으면 진짜 돌아버리는 겁니다. 돌아버려. 그럼 이 사람은 병자월에 병화라도 있으니 그나마 좀. 근데 운이 집에 병자 만들어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자다음에 유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묘오로 뭐 순행해야 되는데 운이 또 원국 자체가 역행을 해버리네. 명체. 병자에서 을류로 가버리자 버리잖아. 네네. 병자 다음에 을류 가버리니까 뭐 꽝이지 뭐 꽝. 근데 얘는 꽝은 아니야. 대신 갑을 자 위에 또 비슷한 거니까 갑자 쓰는 거야. 갑자. 네. 그나마 갑자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나마. 이런 이점은 있어요. 왜? 자에서 유는 뭐뭐 갑목 만들기니까. 그래서 갑목이라도 만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을로 자기만 배가 됐잖아요. 배합만 됐잖아요. 갑을로 배합만 됐으니. 응? 네. 그런 거죠. 또 갑자를 쓰니까 개수가장도 있으니까 반대로 개수로는 행동하고 을목으로 생각하고 있어. 원래 거꾸로 돼야 돼. 개수를 생각하고 을목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이건 을목이 있으니까 행동할 놈은 생각만 하고 있고 생각할 놈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참 중요해 이게. 간목일관한테 뭐 갑자의 어른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지. 천지신명이 도우신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괜찮았을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네. 근데 이 일간이 을목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좀 이런 불합리한 요소는 좀 있죠. 그다음에 다 상관이 떴잖아요. 일단 상관이 떴는데 좀 아깝죠. 오히려 을정으로 있으면 훨씬 좋죠. 을정으로 있으면 자기라도 좀 바꾸지 뭐. 여러분들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이 갑정과 갑병의 차이, 을병과 을정의 차이. 이 갑병은요, 을정은 이거는 이 조합이 괜찮아요. 이게 다 이게 이제 천간의 형이에요, 형. 뭐 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잡은 형작용이라는 거, 형. 자기의 머리를 확장시키다 뜻이고, 네. 자기의 행동을 정갈하게 하겠다 뜻이거든요, 이게. 네네. 근데 이거는 자기의 행동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멋대로입니다. 이건 자기의 생각을 정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갑정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목은 생각을 쫙 펼쳐서 경금으로 가야 되는데, 네. 갑정이 지금 생각을 펼치지 못하는다는 뜻이에요, 갑정은. 그냥 이 조합이 은권이 돼버렸잖아요. 네.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을병원도 양권으로 돼 있어갖고 되게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네. 을목은 반드시 이 정화를 통해서 신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갑목은 병화를 통해서 경금으로 바뀌어야 되면 그 용도가 맞아 쓰는 거잖아요. 즉, 갑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경금이잖아요. 을의 최종 목표는 신금이 되는 거잖아요. 있었죠? 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화의 최종 목표는 뭐죠? 임수? 임수가 되는 거고, 임수의 최종 목표는 병화가 되는 거고, 정화의 최종 목표는 개수가 되는 거고, 다 이겁니다.
뭐 무토와 기토는 서로 지들끼리만 해. 뭐 남들 뭐 하든 간에. 무토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무기토가 있다는 것은요, 이 거울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른쪽이 가려운데 오른쪽 긁으면 거울에서 왼쪽 긁고 있잖아. 네네. 그럼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고 팔딱 되는 거지. 이런 개념들을 항상 알아두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요. 이 변기가 만나면 다 그런 일이 생기다는 거야, 이렇게. 제 거울에 있는 모습 보고 있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동상이몽. 크로스로 만나는 것은 이 무기가 이 동상이몽이거든요.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스로 만나면 동상이몽을 꿈꾸고 싶다. 각각 이 신은 생각은 똑같으나 이 꿈은 달라요. 을과병은 양권이기 때문에 생각은 같아요. 꿈이 다른 겁니다. 병계도 마찬가지로 다 음권 양권이 크로스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은 같은데 꿈이 다른 거야. 꿈. 이런 것들이 이도공명이라. 이도공명. 다른 쪽으로 가서 공명을 취하다. 이렇게 가는 걸 정도라고 합니다. 정도공명. 정도를 걷는다. 이런 거 이도를 걷는다. 이도. 다른 길을 걷는다. 정도를 걷는다. 이도를 걷는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깜빡이 향배 한 주 했더니 한 주 쉬어가지고 향배를 못했구나. 향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천간 가서 양간은 배로 체를 이룬다. 음간은 뭐로 체를 이룬다. 그래서 운에서 아까 말 운에서 탁탁탁 내가 갖고 있는 8글자에서 향배가 어떻게 맞춰지고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패턴 4개 설명해 줬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탁탁탁 보면 되죠. 이 사람은 이제 신미대운에는 좀 괜찮아집니다. 왜? 원국에 병갑을 다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것을 지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미대운이 올 때 조금 나아지는데 근데 반드시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지. 왜? 신이 들어와가지고, 신은 음권이잖아요. 음권 갑을 버릴지 병을 버릴지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오늘 뭐 궁금사항 있으면 물어보세요. 맨날 궁금하지 뭐. 뭘 좀 더 많이 알아야 궁금함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근데 선생님, 저 아까 왜 장성살, 연살, 이거는 수업을 안 하신 거거든요. 수업 안 수업을 하셨나요? 수업 안 하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인터넷을. 뭐 수업 해주죠? 안 해주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 이런 거는 어려워서 아직까지 뭔 말인지 뭐 몰라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저 12신사를 돼. 오늘 숙제. 오늘 숙제는 내일 모레까지 그 12운성이라든가, 어? 네. 12신살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치면 뭐 쫙 나와요. 응? 네. 이것도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만 보라고. 이렇게 주장하더라. 읽어만 보자. 네, 선생님, 아까 그 격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 같은 경우는, 경진일주니까 수월이라서 그러면 겁재격인가요? 그 겁재격입니다. 겁재격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양인격이라고 돼요. 양인격. 아, 양인격. 양인격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격이에요. 제사. 양이는 칼 들고 이제 피를 본다는 뜻이에요. 음, 피 보는 건 제사 지낼 때고, 옛날에는 피 볼 때 양 잡는 칼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 양을 바쳤단 말이에요. 제사 때 양피를. 네네. 제사니까 제사란 건 뭐야? 조상을 기리다.
뭐 하늘을 기리다, 뭐 땅을 기리다, 어떤 그런 거잖아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제사를 지낸다는 거지. 즉 영혼의 세계를 많이 중요시하다. 특히 신금 제사를 신금 양인 경우. 뭐 간목일간이 뭐 을목을 저걸 잡았다. 이거는 무슨 양은 무슨 이런 이건 똑같이 양인격이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이 신금과 을목은 완전히 이거는 다 가진 거. 이건 조상이라는 뜻이야. 신금은 시종자잖아요. 이건 네네. 새싹이잖아요. 어? 이, 신금 겁재일 경우에 음. 양인격이라고 아, 한다. 이것도 양인격인데 해석을 할 때는 제사를 해야지. 얘는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이건 누구한테 뭐야? 새끼한테 제사 지내고, 아니면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한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 글자에 따라서 다르게 응, 제사를 예, 해석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양인격은 확실해. 겁재격, 양인격인데, 겁재격에 반드시 네. 필요한 거는 뭐야? 뺏어갈 재성이 있으면 반드시 재성이 필요해요. 음, 재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이 수월이니까 반드시 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성이. 네. 목이 이제 일지 진토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는 재성이니까 뭐예요? 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이 네. 오는 때 토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충미, 진, 술 다 네 개 글자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 있는 거 이제 토를 뺐으면 되니까. 그래서 간목의 이 겁재격들은 그러니까 우리 토라는 것은 이제 재성이 그러니까 토를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의 본래 뜻은요 인지 능력이에요. 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여기 간목이든지 을목을 갖고 있다가 뭐 이건 이제 재성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거는 재성의 뜻이 인지 능력이잖아요. 어? 이렇게 이게 네. 재성을 돈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성격이라는 인지 능력, 내가 사람을 어떻게 이 가불목은 사람이잖아. 사람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그 인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실제 돈은 관성이 돈이 되는 겁니다. 인지 능력을 네. 가지고 관성에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됐죠? 네. 네. 모든 건 관성이 돈을 드는 거. 아, 우리가 근데 관이라는 것은 나한테 직업, 직장이 되는 겁니다. 네. 아, 직업, 직장이 돼야 이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관성을 일지 갖고 있냐, 월지 깔고 있냐, 시지에 깔고 있냐, 연지에 깔고 있냐에 따라서 근데 관성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관성은 그럼 일지 깔아 좋겠죠? 유리하겠죠? 큰 돈 되겠죠? 나름대로 네. 괜찮겠죠? 근데 월지 있으면 남 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죠. 월지, 시지, 연지 있으면. 전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남 좋은 일만 시키시네요. 남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제 네. 술토에도 있어서 상관없어. 술토 정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지장 가려면 열심히 파먹어야 되니까, 네. 이 네. 행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어우, 너무 피곤해. 술토가 저 음, 일지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신금은 술토를 일지에 깔고 수가 없어. 그러게요. 사화밖에 없. 또 사화는 또 돈도 안 돼요. 이건 또 병화라 이 정신적 영역밖에 안 되고. 그럼 미토나 깔아야 돼. 신미라도. 신미만 깔면 그때 괜찮지. 또 신미를 깔라 그러면 또 피곤해요. 또 걔네들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 신금은 사오미는 또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금 네. 일간들이 돈 벌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게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돈 벌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돈이 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쉬세요. 네. 예.